아, 미국과 한국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와. 이 같은 건국 문서들을 두 나라가 그냥 모여서 건국 문서들을 모아놓기만 했는데 이 가치관이 한 줄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신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냥 보수주의자들이 아 이거 진짜 우리끼리 이거 하다가 결국 지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찰나에 아니다. 그 정신이 대한민국에 심겨져서 야.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이 정신으로 건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힘을 얻는 거죠. 오, 대박.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그냥 동맹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평세 박사님을 모셨는데 박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평세라고 합니다. 저는 1776 연구소라는 곳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1인 저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미국 독립 정신을 한국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저는요, 박사님. 네. 박사님을 책으로 먼저 봤어요. 그러시구나. 박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소개해 주시겠지만 레이건 11, 뭐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냐, 네. 이거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셨을 때 번역가로 또 이제 간간히 이제 저희가 보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쓰시고 네.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우파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칼럼 쓰신 거 네네. 1776 대 1789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하여튼 그렇게 만나 뵙다가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즐거운 시간일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먼저 박사님을 이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한두 번 박사님 강연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누군지 네. 어떻게 사셨는지 이 굵직굵직한 박사님의 어떤 인생 이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굵직굵직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아마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실 만한 주제가 어렸을 때 네.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어린이 선교사죠. 어린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해외 나가 살았어요. 인도에. 그때 또 특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계실 때 인도 캘커타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살고. 대표님, 그러면 테레사 수녀 직접 본 그럼요. 그럼요. 제가 도착하고 97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95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종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영국에서 인도랑 영국이랑 학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진학을 쉽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구나. 안 그랬으면 한국에 돌아왔으면은 검정고시를 국민학교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국으로 진학을 해서 영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원까지 마쳤고요. 영국에서 석사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간 거죠. 또래보다는. 안 갈 수 있는데 가신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영국에서 있었으면은 이제 영국 시민권, 인도에서 살았던 것까지 영연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버텼으면은 뭐 시민권 나올 수 있었지만은 꼭 굳이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군대를 갔고 군대 도중에 또 이제 파병을 갔다 왔어요. 레바논에 동명부대로 파병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을 국제구호단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구호단체 소속으로 아프리카에서 만 3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북한학 박사를 하고 최근에는 박사를 거의 따자마자 미국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와. 이번에는 아내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내 따라서 외조하러 갔다가 작년 6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아내분 박사 하실 때 그거로 5년을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아내 이제 공부하고 있고 저는 낮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가 한 명은 또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보고 저녁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책들 번역하고 네, 그런 일들 했습니다. 네. 야, 아니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너무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지금 여러분 책 쌓아두신 거 보이시죠? 이 책 얘기 하더라도 1시간 갈 것 같고 박사님 사신 거 재밌는 에피소드만 들어도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박사님, 제가 관련한 그 기사를 제가 인터뷰 하신 네. 기사를 봤는데, 5대째 기독교 집안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드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대, 6대가 거의 초반 아닌가요? 평양신학교 막 이때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외조 할아버지는 또 순교자세요. 예. 그러시구나. 예, 함흥 쪽에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그 북한에서 이제 소련이랑 먹고 핍박할 때.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런 분도 계셨고요. 원래 고향은, 저희 아버지 고향은 저기, 함흥입니다. 함흥. 북한에.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제주도로 전쟁 중에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베고 제주도로 피신을 가셔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은재입니다. 아버지 성함이. 제주도에서 은혜 받아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은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엔 다시 못 갔죠. 네, 가족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예. 야, 되게 이게 북쪽에 어떤 그것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네. 강원도도 있고 인도 가셨다가 영국 가셨다가 그렇죠. 야, 대단하시네. 아니, 제가 김민아 대표님도 그러고 모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이니까 제가 감탄을 하는데 제가 어휘력이 딸리니까 최고의 감탄이 대박밖에 없어요. 대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대박이네, 진짜. 그러면 저희는 함흥이라고 하면 냉면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 냉면 에피소드 아세요? 뭐죠? 한국에서 평양냉면이 네. 한국에서 남한에서 유명할 때 한국에서 평양냉면 처음 먹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심심하다 이게 뭐가 맛있냐 그쵸. 근데 이제 한국에서 평양냉면을 좀 먹어봤던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데 그 슴슴하고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중독이 된다 막 이래요. 근데 저번 정권에서 진짜 그 남한 그 가수들이나 문화인들 데리고 가서 했었죠. 진짜 평양냉면을 먹었잖아요. 근데 딱 저희들이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식초랑 엄청 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넣는 거냐고. 이거 넣어야지 심심해서 어떻게 먹냐고. 그렇구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함흥냉면 좀 다르나? 함은 맵죠, 일단. 맵고, 예, 회가 들어가고 하는데,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예, 어렸을 때 할머니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함흥냉면집에 갔어요. 진짜 북한에서 함흥에서 오신 분이 오랫동안 함흥냉면집이 있는데, 춘천에. 거기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고,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함흥냉면, 닭갈비랑 막국수 전에 함흥냉면부터 먼저 먹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그거 드시면서 좀. 그렇죠. 이제 옛날 기억도 하시고 또 소화가 될 수 있는 게 함흥냉면 거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양냉면은 툭툭 끊어지고 다르잖아요. 그거보다는 함흥냉면을 항상 찾으셨죠. 제가 갑자기 현타가 온 게, 이 귀한 분을 모셔놓고 냉면 얘기를, 얼른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입맛은 한국 사람 입맛입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음식을 막 찾고 그러진 않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인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국제인이지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군대 가서 이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한국의, 음식들을 이렇게 자꾸 찾아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맛에 맞는 것 같아요, 입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 음식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물론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또 맛보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한국의 그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지금 만약에 어디 외국에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라 그러면은 음식 맛이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가끔씩 인도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가끔씩 생각이 나시나요? 인도의 향신료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향들이 기억이 나죠. 그래 가끔씩 이제 아내 데리고 인도 음식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인도 음식점들은 아무래도 좀 너무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좀 다르죠. 인도를 제가 선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셨구나. 비행기, 인도 회사가 운행하는 비행기를 딱 가자마자 그 냄새부터. 냄새가 그죠.
그리고 그 향신료 냄새가 그쵸. 강하고 그 과일이 되게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과일은 뭐 워낙 맛있고 근데 망고 이런 보통 거 맛있고. 박사님 인도 하면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 인도로 여행 가는 유튜버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문화, 인도.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거 그 길거리 음식 뭐 먹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특히 인도 중에서도 가장 그런 인도스러운 그런 게 많이 남겨져 있는 캘커타에서 살았거든요. 캘커타가 제가 갔을 때가 1995년인데 95년 6월에 갔어요. 95년 6월 딱 그 주에 뉴스위크지 표지가 마침 캘커타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표지의 제목이 캘커타가 주제인데 The worst city in the world이었어요. 세계 최악의 도시. 그러니까 폴루션과 그러니까 매연 그리고 크라임, 이 범죄, 그리고 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고 인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안 좋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매연 많고 사람 많고 그런 게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제 캘커타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5년을 살았는데 저는 뭐 사실 신났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서 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바닷가가 있는데 유튜버분들 인도 가신 거 보면 바닷가가 있고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같은 물이야. 그렇죠. 하여튼 엄청나십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신 그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북한은 사실은 잊고 살았다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살았는데 영국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은 평양의 어항, Aquariums of 평양이라는 영어로 나온 책이 있어요. 네네. 한국말로 나오기 전에 이게 뭐였냐면 강철환 씨가 아마 다 아실 건데 강철환 씨가 쓰신 탈북 회고록이에요.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찢겨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한국말로도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대학 때 읽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아직 인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선교 활동을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완전히 바로 위에 우리나라 바로 위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복음은커녕 이런 자유 문명도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어렸을 때도 계속해서 북한이나 이런 그 북한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져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보내는 풍선이에요. 복음 풍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빵빵하게 이제 헬륨 가스를 넣으면은 이게 뜨잖아요. 그런데 남풍이 불 때, 그러니까 북한으로 바람이 불 때 이거를 보내면은 북한에 떨어집니다. 저는 제 임무는 뭐였냐? 아버지가 여기다가 헬륨 가스를 넣고 어머니가 이 테이프로 닫으면은 저는 여기다 구멍 하나를 뚫어요. 바늘로 뚫고 나서 이걸 보내는데 바늘을 뚫는 이유는 바늘을 안 뚫으면 만주까지 가요. 그래서 바늘 하나 뚫어야 서서히 공기가 빠지면서 북한 어딘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역을 모퉁이돌에서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그 하루 일과가 이거였어요. 거의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131 그 당시에 기상 그 번호 그걸 치고 남풍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날 밤에는 항상 이거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뭐 그냥 신났죠. 마냥 신나서 뭘 하는지 모르고 물론 북한 사람들에서 기도는 했지만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의 여왕이라는 책을 보고 지금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현실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보냈던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북한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비전을 북한 선교 내지는 북한 자유화되었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처음 봐요, 태어나서. 네.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게 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풍선 자체에다가 이렇게 막 써 있는 것보다는 풍선은 굉장히 크고, 그 밑에다가
USB, 뭐 조그마한 진짜 성경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담아서 보내죠. 근데 이렇게 풍선 자체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는 요즘에는 많이는 없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란 책에 그 모퉁이도 이삭 선교사님 그분 쓰신 책 보면 이런 풍선으로 또 복음 접한 부분에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동유럽에서 공산권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 소련이 열렸을 때 아니면 동그라파 거기가 열렸을 때 이거 보고서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북한에서도 정권에서 빨간 풍선을 줍지 말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나서 혹시 아세요? 저번 정권의 김일성주의자라고 이거 못 날리게 했죠. 지금도 그 법이 있어요. 북한에 풍선 못 보내요. 근데 이게 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그 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 잡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법에 위촉이 됩니다. 이런 거 보내면은. 그러니까 그 법을 바꾸려면은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 저희 한국 사람은 군사분계선 있으니까 솔직히 인공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좌파 우파가 다 한 목소리 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러니까. 한국은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의 아니게 이 김연아 대표님도 그러고 박사님도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게 정말. 근데 박사님은 혹시 그러면 춘천에 계신 게 풍선이랑 이렇게 북한 이런 게 연관이 있어요? 꼭 그렇진 않은데 춘천에 간 거는 그 아버지가 그 의사신데 군의관을 거기로 발령받으셔서 그러시구나. 가족 전체가 형까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만 시골 사람이라고 저만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되게 엘리트 들이신데 저만 이제 약간 춘천 시골에 그런 게 약간 어렸을 때 컴플렉스였죠. 그래서 춘천에 온 건데 마침 그 풍선을 날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화천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있죠. 예. 야,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은 남자면 주민번호가 10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1이고 그 다음이 지역이에요. 진짜? 서울은 0이고 경기는 1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10이네. 그래요? 그래도 등록은 거기서 하셨는데.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주민번호까지 얘기하고. 오, 진짜 이게 만져보는 것도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요즘은 드론으로 보내잖아요. 요즘 드론으로 맞아. 드론으로 막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보내는 건 아마 위험할 거고 북중, 그죠? 경계선에서 아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좀 유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번역하신 책을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네. 미국에 계실 때. 그러면 그 책을 좀 번역하신 것들을 예. 어떤 것이고 이걸 왜 번역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미국에 가게 된 거는 이제 아내 네. 외조 차원에서 이제 간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 북한학 전공을 했지만 그 북한학 전공을 살려서 한국에서는 일을 못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정권도 그랬지만은 제가 북한 정권 무너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막 남북 간에 대화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북한학 전공을 살리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지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딴 거 하든지 어디 피신 갔다 와라. 그때가 2018년 이때. 그렇죠. 2017년, 18년 이때 막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평창 올림픽하고 문재인 지지율 80% 나오고 80% 나오고 막 거기 막 김정은이랑 악수해가지고 파주 땅값 오르고 막 그러니까요. 그때 북한국가 북한 무너져야 된다. 북한 핵 취소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논문을 쓰는데 뉴스에서는 뭐 3번째 만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제대로 쓰는 건가 싶었는데 어쨌든 소신껏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논문을 때문에 이제 앞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아내 따라서 이제 외조를 한다고 갔는데 저의 목표는 또 따로 있었어요. 물론 아이들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읽으면은 그런 기초만 조금만 쌓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책을 번역해야 된다고 갈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가장 쉽고 가장 접근성이 높고 짧게 네. 쓰여져 있는 보수주의의 핵심 책이 뭘까, 교과서가 뭘까라고 해서 한 100권 정도 제가 그때 훑었었어요. 그랬을 때 나왔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원제가 11 Principles of a Reagan Conservatism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 그래서 굉장히 쉽고 짧게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한 거죠. 사실 계속해서 번역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이것이 이제 나의 번역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번역을 했고요. 이게 2020년에 나왔습니다. 2020년에 이게 처음 번역하신 거예요? 처음 번역한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처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 출판사라고 그것도 1인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흔쾌히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나왔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꽤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나왔을 때 사서 읽고 이랬거든요. 예. 굉장히 쉽게 잘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 단체들이 많거든요. 청년 보수주의 단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Young Americans for Freedom, YAF라는 단체가 있는데 대학에서 YAF 서클에 들어오라고 동아리에 네. 들어오라고 해서 가장 처음 주는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문서죠. 보수주의 입문서로서 미국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그 8월에 빌더 코리아도 이거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책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으로 11가지로 딱 정확하게 기독교 보수주의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죠. 이 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사님 쭉쭉 가시죠. 그 다음에 번역을 계속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번역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다음에 한 게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서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 의뢰를 한 그런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원래 사회주의자야. 이런 사회주의야라는 말이 너무나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너무나 거짓말이기 때문에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반박하는 책이 뭐가 있을까 또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짧았고 여러 칼럼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자그라운드가 이 책도 나오자마자 독서 멘토링으로 4주 동안 공부했어요.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걔네들 하여튼 네네 또 가시죠. 그 다음에는 약간 어려운 책인데 사회정의, 소셜 저스트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죠. 사회정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종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분배가 곧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외치는 그러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 사회정의와 성경적 정의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이 나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서 번역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해달라고 해서 왔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선정해서 진짜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4주 코스로. 와, 그러셨구나.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사님 번역하신 거는 전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조평세 박사님이 번역한 책은 다 읽어봐라. 어려운 거 한 건 있긴 하지만 지금 아까 파란색 책 있잖아요. 저거는 최근에 나온 이게 사회정의관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는데 뭐 인본주의 세계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정의관 딱 이렇게. 근데 이게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나온 책 중에 가장 최신 버전 느낌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근데 좀 미국 사례라서 한국인이 확 이렇게 안 와닿는 것도 있는데 이 책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 예수는 사회주의 저 책 있잖아요. 네. 최근에도 제가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대학교에 그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요. 제가 그 동아리 이름은 좀 그렇고 근데 그 동아리에서 뭐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을 수련회처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수련회 내내 완전히 그 강사도 완전히 머리 물 들어간, 그러니까 목사 타이틀 달고, 선교사 타이틀 달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애들이, 저런 건가, 저런 건가? 그래서 완전 경도돼 버리는 거야. 근데 하여튼 저 책이 이제 뭐랄까, 해독제. 네, 맞아요. 약간 엇비슷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뭐 이런 예수님, 기독교, 사회주의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검색을 해보면은 한 1페이지, 첫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는 전부 다 예수는 사회주의자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사회주의. 이렇게 치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 책을 보고 쓴 느낌, 독후감도 있고 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지형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책을 읽어도 그 고집을 못 버리는 건 그거는. 그렇죠. 그건 진짜 종교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또.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이건 제가 번역하면서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하셨어요? 이거는 의뢰는 아니었어요. 제가 골랐는데,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여기도 이제 자유기업원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네.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대립을 합니다. 맞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연합을 해야 저 마르크스주의자의 사회정의, 저 공산주의랑 싸울 수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느끼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실제로 이 마훈이라는 교수도 자유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썼고요.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크빌이라든가 액튼,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주의를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유주의랑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선정을 못했어요. 못했죠. 어려워서. 네. 저도 프롤로그 읽고 한 몇 장 있다가 초반 있다가 다른 책 쌓여 있다는 핑계로 일단 다른 급한 거부터 읽자 이러고. 그렇죠. 이런 책은 각 잡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해야 돼. 이건 그 삼성 다니시는 분, 임원급 이런 분들은 자기개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자기개발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우리 새벽에 기도하듯이 경건하게 아주 조용할 때 책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몰입할 수 있을 때 읽어야 될 책이라서 여러분들 이 책은 약간 좀 어렵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 이거부터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거부터 하시죠. 번역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그 11월 11일 날, 빌드업 코리아, 여기서도 이제 많이 아시죠?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가 처음 있었어요. 올해도 열릴 건데, 그 행사를 이제 준비하셨던 엠킴이, 부탁을 하나 했어요. 미국에서 보수주의 컨퍼런스 하면은 항상 조그만한 소책자를 나눠주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헌법, 미국의 건국 문서들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막 배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초 문서를 좀 이렇게 딱 책자로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졌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건국 문서랑 우리나라의 건국 문서를 다 담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좀 넣고, 또 뒤에 미국과 한국 건국에 대한 여러 그 격언들 있잖아요. 명언들 이런 것들을 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성경 구절에서 건국에 대한, 나라를 건국하는 것에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과 직결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부록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건국 문서들을 다 제가 새로 번역하긴 했는데 편집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11월 11일 날 배포하는 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거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는 무료로 배포했고, 물론 책정은 5,000원으로 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줬습니다. 저는 기획을 하니까 이것도 공짜고 샌드위치도 4만원짜리 주고, 맞아. 커피도 공짜로 5,000원짜리로 계속 주고. 그러니까요. 그 오시는 분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귀한 걸, 저는 이 책, 이제, 박사님 그때 작년에 저 만났을 때 이거 주셨잖아요. 맞아요. 읽었을 때 너무 귀하다, 이 책. 너무 소중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날짜가 박혀 있는데, 이거는 표지 바꿔서 파실 겁니다. 네. 박사님, 이거 지금 재고 있어요? 재고 한 100권 남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사고 싶은 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면 돼요. 택배로? 택배로 보내는데 이제 택배값이 더 들죠. 5,000원이니까 택배가 2,500원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때요? 박사님. 4월, 5월, 6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클럽에 오는 사람만. 좋습니다. 10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추첨을 해야겠네. 그래야 사람들이 귀한 거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박사님이 미국의 문서를 역사적인 문서를 직접 번역하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게 독립선언문에서 맞아요. 평등하게 태어났다를 박사님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원래 크리에이티드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한 5개 번역본을 제가 찾아봤는데 전부 다 태어났고로 되어 있어요. born equal.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크리에이티드 이퀄,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번역을 했어요. 혹시나 기존 번역에 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일부러 읽지 않고 참고 안 하고 제가 처음부터 새로 번역했습니다. 미국의 헌법하고 독립선언문 그리고 또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한 연설들을 제가 다 새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하고 이거 표지 제대로 해가지고 날짜 저런 식으로 지우고 일반 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책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빌더 코리아 해나가고 뭐 크든 작든 해나갈 때 이제 저희 굿즈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비싼 책이에요, 이거. 빌더스 클럽, 빌더 코리아 클럽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내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초반에 보여드렸어요. 저 뒷부분은 다 못 읽었는데,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빌더 클럽에 지금 들어오신 분에게 이거부터 좀 써드려야겠다. 그쵸. 그리고 박사님 혹시 그러면 이거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좋죠. 내용 그대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저는 사실 이런 텍스트들을 만드는 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론 강연을 하지만은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텍스트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번역하실 때 한국어도 많이 넣으셨겠네요? 그렇죠. 한국어가 많이 늘었죠. 한국어는 사실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좀 맞다 보니까. 역시, 그전까지는 막 되게 발음도 많이 꼬여있고 그랬는데, 좀, 혼나니까. 최전방에 계셨다고. 예, 7사단, 7성부대. 그래서 더운 나라에 있다가 가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맞아, 어떻게 하셨죠? 기사. 그렇구나. 제가 인도 있다가 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산속에, 춘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천의 산골에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따뜻한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 동명부대도 있었는데, 이라크 막 2번 떨어지고. 박사님, 혹시 최전방에 계신 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방이 팅커벨처럼 엄청 크다. 강원도 나방이. 그쵸. 독수리는 엄청 크다. 이런 거 맞습니까? 독수리가 마티즈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마티즈? 좀 날개 다 폈는데. 군대 가면은 과장이 심한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괴상한 동물들. 저는 근데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벌레 이런 거는 사실 인도에서 본 벌레들을 그 이상으로 놀라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그런 자부심이 있는 곳이 저기 밑으로 내려면 호주라는 곳에. 그래요? 거미가 현관에 붙어 있는데 이게 거미인지 지옥에서 보는 무슨 판타지 동물인지. 그렇죠. 거기 또 도마뱀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주는 다 크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사님. 진짜 중요한 책. 지금 지금 나온 지 한 달 됐나? 한 달밖에 안 된 책입니다. 좀 두껍죠. 위압감을 느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과 정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면 돼요. 기독교 정치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학에 나오는 모든 정책의 분야들을 다 망라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미국 정치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적용이 될 만한, 그리고 특히 요즘에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결혼의 정의를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될 텐데, 앞으로도 더 다음 국회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이게 근데 상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학원이 더 나오는데 이 두꺼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해야 돼요. 두꺼운 이유는 쉬워서 두꺼운 거예요. 이것을 이 웨인 그루덴이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어려운 교리들을 쉽게 풀어 쓰는데 유명해요. 그렇구나. 조직신학 책도 그래요. 많은 존 프레임, 버커프 유명한 조직신학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쉬워. 이 웨인 그루덴이 쓴 책이. 그래서 유명한데, 왜냐면 이 사람이 하버드 경제학 출신이에요. 경제학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 쓰는 것에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풀어 쓰다 보니까는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근데 내용은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술술 읽혀요. 얘기하듯이. 이게 두껍잖아요? 근데 아까 얇았던 요 책, 이거 번역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빨리 걸렸어. 그러니까 번역도 쉬웠고, 읽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학원은 아마 연말까지는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좋죠. 여러분, 이 책 두꺼운데, 이제 글자 간 간격도 좀 넓고, 글자도 커서, 좀 읽다 보면 70,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 않고, 제가, 박사님,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책을 이렇게 제가 멘토링 한 3, 4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정서에 안 맞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C.S. 루이스나 팀 켈러 책도 너무 좋은데 한국의 불신자가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이어야 돼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소책자를 쓰려고 지금 원고가 그래도 11페이지 정도 썼나?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아이고 일단은 이거로 하면 되겠다. 근데 제가 간절히 원했던 건 기독교인 버전의 책이 없는 거예요. 그 서구 문명, 아니면 보수주의, 이게 미국식 보수주의. 그러면 저번에 이 김연아 대표님도 말했듯이 미국 분들은 보수주의가 기독교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여줘도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신학자고, 그쵸. 신학자시고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쓴 책을 번역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박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독교인들은 바로 흡수가 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를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4주 코스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계시구나. 투 트랙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1장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5가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첫 주부터 딱 하면 피드백이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싹 내려간다. 그렇죠. 왜냐면 이 한국의 개신교 이 목사님들이 이 개신교가 그러잖아요. 이 성과 속을 나누고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나누는 천주교적인 거 이거 반대해서 나온 건데. 그렇죠. 우리 지금 이 개인 이제 또 너무 깊은 건 그러지만 성과 속을 약간 좀 또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기능적 위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권위도 있지만 목사님의 권위, 이 권위자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읽거나 평신도분들이 읽어도 평신도라고 하면 요즘 기분 나빠요. 그래요? 네, 성도.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신자분들이 같이 읽어도 좋고,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전공하셨지만, 좀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약간 좀, 그렇잖아요. 개인 영성만 이렇게 골몰하는 그런 게 있어서, 커리큘럼, 신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만 딱 배우고 졸업하시면, 이게 좀 약간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목사님한테 이 책을 선물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싹 내려간다는 거죠. 뭔가 찝찝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다가 이게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라는 게 그죠. 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신학의 꽃이 조직 신학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증된 분이 막 말씀으로 또 이제 밸런스를 잡고 이분이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렇죠. 말씀도 동등한 66권 진리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하면서 액자를 자꾸 이렇게 꺼내시잖아요.
그런 게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이만한 책을 사실은 하지 못했고, 사실 이 번역으로 저는 모든 번역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번역은 안 하려고요. 약간 완판 느낌이에요. 완전 맞아요. 예, 완성이 돼 있어요. 이게 예. 근데 미국에서는 10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박사님 이렇게 지금 번역하셨는데 이거에서 앞부분 박사님께서 이제 쓰신 거에 앞부분 좀 있는데 박사님 책은 언제 나옵니까? 글쎄요. 그거 언제 하죠? 했어야 네,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네. 진짜 하나님께서 바쁘게 쓰시는 분 있죠. 그러면 책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쓰고 그리고 미국에 막 절어 있을 때 쓰고. 글쎄. 제가 제목이랑 목차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집필을 못하는 거예요. 집필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 번역도 했지만은 또 그 월드비라는 잡지에 네. 그 편집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글 봐주고 이렇게 편집하고 또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월드뷰 이렇게 달마다 오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5, 6천 원 어디다 씁니까? 그런 거 좀 신청하세요. 근데 월드뷰에 이제 이 새롭게 써주시는 그 글귀도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찍는 이번호가 정치 관련한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인트로로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서 여기 프롤로그에서 안 하시는 얘기가 거기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거기 써 있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쓰신 글이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글을 쓰면은 어딘가 묻혀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중에 누군가 보겠지. 이게 글 쓰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활용해주면 막 신나죠. 또 제가 막 큰 채널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개하면 기독교 부분에선 랭킹이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재고 별로 안 남으면 완판되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자랑 아닌 자랑. 그러면 박사님. 이 책 얘기하다가 30분이 갔네? 박사님, 그러면 이 빌더 코리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쵸. 빌더 코리아가 무엇인지, 박사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고, 제가 되게 역사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유튜브를 4년 동안 찍으면서, 이게 한국 기독교계가 복음주의이긴 복음주의인데, 너무 이게 좀 정치 얘기를 안 해야만 더 세련되고, 더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대표적 논리가 그거야. 난 목사고 우리 성도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나는 목사다.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 저는 그거에 딱 꽂혔는데 쭉 그 박사님께서 편하게 좀 빌더 코리아가 갖고 있는 함의 또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엠킴이 이렇게 놀라운 기획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한미 동맹 차원이 아니에요. 한미 동맹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특히 그 건국에 있어서 거의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독보적으로 미국과 한국만이 어떤 기독교적인 보수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어. 그 당시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건국 정신을 지워버리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몰랐죠.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몇몇 지도자,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러한 미국의 건국 원칙을 그대로 담아다가 이 한반도에다가 상륙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거의 끌어다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가치관적인 그런 동맹은 지금 군사적인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뿌리를 우리가 찾고 되찾고 되살려서 그런 동맹의 이 연대를 미국과 맺어야만 대한민국도 튼튼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도 튼튼하게 그 건국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이런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엠킴이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매년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있는 그러한 빌드업 코리아 2탄이 열리고요. 또 유명한 명사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런데 이 미국의 연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게 왜 굳이 와야 되나 싶기도 했지만은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또 엠킴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정치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도 많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게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도 1776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1776 연구소?
1776에 우리나라 건국된 거 말고, 미국 건국된 거 말고 뭐 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이 이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자유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한테 어떤 굉장한 그런 가치관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울림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확 열겠네요. 그렇죠. 1776 딱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에이 그냥 옛날 과거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아니다. 그때 바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미국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의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구나. 몰라요. 자기들 정신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승만 리에 대해서 그냥 대박. 초대 대통령이지만 독재자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대박. 미국도요? 미국도. 와, 대박이네.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 제가 승만리에 대해서 미국 보수주의자들 모였을 때 그런 이승만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이라든가 독립 정신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대박이다. 그리고 미군 장군들, 벤 플리트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자신들의 국부,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반열로 여겼다라는 거. 그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건국정신 영화에 봐도 나오잖아요. 네. 뭐 다이아몬드, 그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 같은 인물이다. 이런 표현들. 그 벤 플리트가 한 말이거든요. 그 메가더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의 리즈웨이 이런 장군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들끼리만, 보수주의자들끼리 그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모르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금방금방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도 역시 텍스트가 많이 없어서 영어로도 사실은 텍스트를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쓴 책, 미국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든가 인디펜던스, 독립정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어로 있긴 해서 그런 것만 찾아보면 이제,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과 맞닿아 있구나.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빌더 코리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건국 정신이었잖아요. 건국 정신과 가치관의 회복. 그 주제로 이제 많은 연사들이 나눴고, 또 이것을 했다. 1차를 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엠킴이 막 홍보를 하고 다니니까, 미국 사람들도 놀래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네. 유명한 면사들이 그래서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의 교계, 그리고 또 일반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와. 이 같은 건국 문서들을 두 나라가 그냥 모여서 건국 문서들을 모아놓기만 했는데 이 가치관이 한 줄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신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사님 워딩 중에 방금 미국과 한국이 같은 가치관으로 세워졌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미국 국부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세 천년에 쫙 짰을 때 진액적 아웃풋이 미국 국부들이고, 그렇죠.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이 안 보니까 한 명한테 몰빵한 느낌? 그렇죠. 한수영 감옥에서 광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립정신도 이렇게 멘토를 하고 있는데, 야, 놀랍죠. 박사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진짜 놀랍죠. 아니, 어떻게 20살. 그러니까 24살 청년이 감옥에서. 근데 아직 미국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배우기 전이에요. 미국 가기 전이야. 또 이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이게 농익지 않았잖아요. 네. 그 과정 읽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을 지금 막 배워가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는 지금까지 6 강령을 많이 얘기했지만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요게 결론이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 아시죠?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사형수니까. 그런 왕에서 유언처럼 쓰신 책인 거예요. 독립정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그 독립정신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읽는 사람이 여기서 겨우 이 책사님 때문에 읽고 계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형수의 최후 변론의 무게감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진짜 죽을 줄 알고 막 영안사전 쓰다가 이 러일 전쟁 터졌다고 듣고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철학적 무게감이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진짜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와, 미국 사람들도 이런 정신으로 한국이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새롭고 그렇죠.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야, 우리가 원래 기독교 보수주의 토대였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미국은 야, 한국도 우리 가치래 이걸 얘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보수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세워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속주의적인 물결과 뭐 6.8 혁명이 시작해서 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막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막 하고 있잖아요. 건국 정신을 막 지우잖아요. 이런 내용들 막 교과서에서 다 지워졌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도 다 이런 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메가더도 지운다. 메가더도 네.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보수주의자들이 이거 진짜 우리끼리 이거 하다가 결국 지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찰나에 아니다. 대박. 그 정신이 대한민국에 심겨져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이 정신으로 건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힘을 얻는 거죠. 오, 대박.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동맹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 영국이나 완전 자기들 입장에서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군사력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이게 아니고 진짜 영적 동맹은 한국이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이전에 사실은 우리 두 한미 간에 영적 동맹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가서 말했죠. 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뜻이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대표님 제가 말 자꾸 잘라도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시간이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한국의 진영 논리가 얼마나 심하냐면 기독교인이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워딩은 이승만도 못했던 워딩이잖아요. 윤 그렇죠. 대통령이. 이 한국의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아니 아무래도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대통령 임에서 저런 얘기 나오면 좀 한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불교계가 성명 냈잖아요. 왜 대통령이 성탄절이랑 부활절에 그런 얘기를 2번 해버리니까 불교계에서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근데 얼마 전에도 강의하다가 그런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 북콘서트에 왔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죠. 열려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그거예요. 기독교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더 접근성이 쉽고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문명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주는 이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은혜, common grace,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이 자유라는 것을 모두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 서구 문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결국 그 뿌리가 성경에 있었다라는 거, 그 사실만 말을 해주는 거지.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꼭 포교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 자체가 역사적 팩트인데. 그렇죠, 역사적 팩트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뿌리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이 대학교나 이 공교육 체계나 대학 전공서적의 바탕이 제가 봤을 땐 하나님 잘라버린 약간 좌파적 계몽주의적 학술 체계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전혀 그냥 기독교인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근데 기독교인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이 좀 각 잡고 일반 은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있잖아요. 뭐 존 프레임 또 누구지 카이퍼 또 바빙크.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생계 활동해야 되는데. 또 카이퍼 책 읽으면 좀
빡이 쳐요. 그래? 독자에게 친절한 책. 너무 이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아마 먹혔을 텐데 지금 너무 옛날 책이기도 하고 이 언어를 새로 써야 돼요. 새로 써야 돼. 그러니까 독자에게 좀 불친절한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하여튼 일반은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억지 의미 부여, 막 의미 부여를 구겨 넣어서 이게 아니고 진짜로 역사적인 어떤 플랫한 어떤 사실인데 근데 그 역사 자체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곡이 돼서 우리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산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 이런 식으로 묘사된 것이 그냥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 명예혁명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술을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상당히 미화시켜 놨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구분하는 것에서 좌우가 시작되고 보수 진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보수 진보니 우파 좌파니 싸우고 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1776과 1789를 구분하는 것이 보수 진보 우파 좌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본질적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혁명을 일단은 프랑스 혁명에서 구분해서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학과 교과서나 이런 서술이 전부 다 프랑스 혁명을 토대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 혁명의 시작은 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신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인간의 교만이었구나. 인간 이성을 신봉하는 거였구나. 인간 이성 종교를 만드는 거였구나. 그렇게 실제로 되어 있으니까 Cult of Reason 이렇게 이성 종교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프랑스 혁명 자체가. 그것만 이해해도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 세계관이 상당히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안 믿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에 그것에 뿌리가 있구나. 요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우파라고 하시는 분이 좌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지긋지긋한 코트 얘기. 코트에서 오른쪽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좌파 우파 말씀하신 프랑스 혁명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 그러니까 맞아. 이건 무신론에서 시작해서 원리가 이 첫 판부터 무신론이고 이 무신론이 옳다고 아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줄기적으로 철학적, 사상적, 정책적 물줄기를 저는 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식 이 독립혁명은 하나님을 공공영역 1번을 세팅한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신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프랑스 혁명도 그래서 막 문화 콘텐츠로 밀어버리니까 프랑스 앞에서 EBS도 보면 대를 붙여요. 프랑스 대혁명이고 미국 독립혁명은 얘기 잘 안 해요. 진짜로. 없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독립혁명을 파고들면 들수록 기독교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꺼리끼는 거야. 꺼리끼는 거야. 근데 그 구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버크가 한 게 그거거든요.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지만 나는 미국 혁명을 찬성하겠어. 이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뭐 기록들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자코뱅도 그렇고 또 자코뱅의 그 로베스피에르 이런 인물들이 외쳤던 것들을 잘 찾아보면은 결국은 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신 없는 종교, 신 없는 세상, 롬 상스 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이성이라는 그 종교를 종교적인 틀로 또 접근을 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나중에는 죽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모든 교회들을 다 이성의 신전으로 이성의 무슨 뭐 화합이 아니라 무슨 뭐 템플로 다 신전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배우 섭외해서 이성의 여신 세워놓고 그렇게 맞아요. 막 종교적으로 찬송가에서 가사만 바꾸고 성경 대신에 볼테르 철학책 읽고 미쳤어.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상당히 합리적이고 비종교적인 문명 시대에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결국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요 역사관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더 코리아가 미국은요. 얘네들이 이제 터닝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자, 회복하자. 얘네들은 쉬워요. 그치, 우리나라. 근데 한국은 아예 없다 보니까 없어. 아예 없기도 하고 기독교인 분들이 세계관이 이 셰퍼 목사님 표현대로 결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이 성도들이 깨어나려고 할 땐 또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개인의 영성주의에만 골몰하는 성직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 입장에선 자기가 이 권위를 깨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척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차라리 정말 세련되고 미국과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젊은이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막 머리가 굳기 전에 네. 젊은이들한테 이런 신선한 이야기들을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벤 샤피로 그 역사의 오른편을 4년 동안 한 몇 번 굴렸어요. 멘토링을. 뭐 그 책은 답답해요. 유대교고 약간 좀 얘 스탠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들에게 이 머리에 윤곽을 잡아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성인인데도 한 번 싹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흡수가 좀 약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이런 논리를 처음 하니까.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경회로 자체가 없으니까 천천히 이 신경회로가 얇았다가 점점 굵어지는데 회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4번 듣고 5번 들으면 그나마 좀 잡힙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힘들죠. 아주 힘겨운 일이긴 근데 박사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0분, 15분 남았어요. 그렇죠.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교회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저분이 우리 교회 같은 데 올까? 이런 게 엄청 심해요. 그래요? 네. 근데 박사님, 혹시 강연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강연 문의가 많이 와도 돼요? 많이 안 와서 문제지. 부르면 갑니다. 부르면 갑니다.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 원래 바쁘시니까 개인 스케줄이 이미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혹시 뭐 지방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가십니까? 그럼요. 일단 저는 지금으로서는 부르면 가요. 이제 이 학원 번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글 쓰는 게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이제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근데 많이 그렇게 막 제가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가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든. 그러면 박사님 혹시 메일 주소 띄워드려도 됩니까? 그렇죠. 메일 주소. 여러분, 강연, 진짜 여러분, 한국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교회에 모실 수 있는 이 문화적 토양. SRT 타면 막 그냥 가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부르고 싶다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많이 겪는 건데 청년부에서 꼭 부르자. 그래서 모신다. 컨택을 해. 메일을 줘요. 드려요. 그러면 알겠다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한 며칠 뒤에 진짜 죄송한데 저희 목사님이 결제를 안 해주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논란이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신청하려고 하는 청년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목사님께 좀 대략 좀 물어보고 하세요. 왜냐면 저희도 막 그렇게 캔슬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실 때 조 박사님을 직접 불러서 직접 직강을 듣는다? 이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과 정치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배우실 때 도움이 돼요. 이게 우파적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메일 보내셔서 박사님 이런 데 오실까? 가세요. 가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박사님. 성도는 1000명이고 교회 왁구도 큰데 이 교회도 큰데 청년부는 막 7명? 그러니까 청년이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엔 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좀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제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못 하실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지방에서 부르시면 기름값 좀 이렇게 책정해서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서가 책정된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가 성령 충만이 약간 떨어질 때는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박사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지방 가면은 하루 그냥 다 그냥 그거로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 시간에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글 쓸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반나절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왜냐면 본인께서 그런 얘기 못 하시거든요. 박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좀 민망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강연 문의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전국 제가 생각할 때 조 박사님이 한국교회 1000곳 다니면 한 곳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부르신 모양으로 저도 다니고 박사님도 다니고 막 1년에 빌더 코리아 한 번씩 터뜨리고 이게 한 5년 정도 가면 한 곳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빌더 코리아의 어떤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한국에 정말 뭔가 새로운 태동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북한학을 공부해서 또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이라는 그 대담론을 버린 것,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딱 명시를 한 것, 이게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그 유훈을 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움직임이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통일부에서 자유의 확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자유의 북진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어떤 저 반대쪽에서는 호전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상당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섭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타임이 카이로스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같은 시간에 또 미국과도 이런 정체성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맞물리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런 빌더 코리아 움직임, 무브먼트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사님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거든요. 아이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 1시간 동안? 너무 일단은 이렇게 막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번역했던 글들을 이렇게 뭐 멘토링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전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헛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책사님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뭐 중고등학교 교사면은 중고등부에서 이런 텍스트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면은 저로서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기도 요청 있으실까요? 이제 두 아이 아버지시기도 하고. 네. 뭐 8살, 2살 아이가 있어요. 벌써 8살이요? 네, 8살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그런데 서울로 지금 춘천이라 그랬잖아요. 춘천에서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을 이제 거의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죠. 중간에 물론 잠깐 일을 했지만. 그래요? 서울 생활이 처음이세요? 거의 처음이죠. 중간에 이제 잠깐 군대 갔다 와서 일할 때 잠깐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래서 뭐 아내가 서울 사람이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바쁘고 또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체계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없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조평세 박사님 강연에서 이 인사이트 있는 강연에서 영상으로 몇 번 보다가 박사님을 이제 야 박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이렇게 활동하셨구나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많이 다니셔서 진짜 정말 이 퀄리티 있는 저는 이분의 번역하신 책을 이제 읽고 공부해서 저도 다니는 건데 직접 번역하신 분이면 뭐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불러주시고 또 빌더 코리아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신다. 한국의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독교 보수주의가 이제 한국계 이 기독교계 주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물론 빌더 코리아가 하는 것만 담았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각자 부르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빌더 코리아의 어떤 정신으로 가는 것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조평세 박사님 쓰신 책 좀 사세요. 여러분 사서 읽으세요. 사서.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모실 수 있으면 또 모셔서 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